그런데요, 이 정도전하고 태종 이방원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맞아요? 이방원과 정도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죠. 세자 책봉을 할 때 이방원이 아니라 이방원의 동생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방원이 정도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정도전을 두둔하니까 그것도 서운했을 것 같고. 감정 상했겠어요. 태종 이방원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이제 일으키면서 집권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력의 어떤 정당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하고 정도전은 고려를 극복하면 됐는데 자신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전통적 권위 이런 거를 갖다가 형성을 하려면 고려도 극복하고 아버지도 극복하고 근데 또 아버지를 마냥 극복만 하면 안 되고 계승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됩니다. 다 청산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정도전을 죽였는데 정도전이 이름 붙인 경복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런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계승해야 될 것 그리고 청산해야 될 것 이거를 갖다가 구분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취합니다. 첫 번째는 선대를 존중하는 것, 계승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자신의 상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상징을 덮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게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2대 왕으로 자기 형인 정종을 즉위를 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한양으로 올 때 관료들이 다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관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양 천도를 철회하고 개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세자를 책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인 태조가 만든 수도 한성, 그것을 계승한 자신, 그리고 미래의 세자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계승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정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종 이방원이 신덕왕후 강씨 무덤을 파가지고 도성 밖으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정릉과 함께 건설이 됐던 흥천사라고 하는 절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대창조인 태조 이성계의 권위를 보존하는 동시에 그거를 받들고 있는 자신의 효심 그리고 덕 이런 거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산과 관련된 그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략, 자신의 상징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경복궁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누각, 연못 한가운데 있는 건물. 아실까요? 네, 경회로. 네, 맞습니다. 거의 약간 대표 스팟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쁘잖아요. 네네. 네, 단일 정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태종은 경복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궁 이름부터 정각 이름을 다 붙였으니까 거기 가서 살고 싶을 리가 없겠죠. 태조 이성계가 1408년에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태종 이방원이 뭘 하느냐면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자기가 살 집을 공사를 해요. 창덕궁도 막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는 경복궁을 버리려고 하나 보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거리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막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기 시작을 한 게 경회로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경복궁을 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었던 거죠.
경회루를 이제 짓고 나서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에게 경회루에 편액을 쓰게 해요. 현판을 쓰게 하고 태종의 생일에 맞춰서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태조가 지은 궁인데 태종이 지은 경회루가 있고 거기에는 세자가 쓴 편액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원래 있던 누각은 연못 덮고 되게 조그마한 누각이었는데 연못을 엄청 크게 만들고 건물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아주 존재감이 강하죠. 그래서 경회루의 기문을 보면 개국의 공까지도 다 태종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태종의 어떤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나라와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거, 그런 것을 갖다 드러내는 공간으로 경회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회루로 경복궁을 덮어버린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경복궁이라고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넓은 경회루, 그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의 경회루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쵸. 이렇게 되면 이방원의 전략이 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는 경복궁에 거주를 안 했는데요. 자기 아들이었던 세종은 경복궁에서 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그렇게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종은 예전에 있었던 걸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계승할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 자신의 상징을 덮는 방식을 취하면서 권위를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조선을 건국한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청산한 방법, 이런 거를 보면 태조 이성계는 모방을 했죠. 태조 왕건이 했던 방법들을 모방을 했는데 사실상 좀 한계가 있었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정도전은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 새로운 대안이 당시의 그런 시대의 정신으로 공유가 됐죠.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계승할 거, 청산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적절하게 청산하고 계승할 것들을 만들어서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대, 이전 세월의 어떤 시간, 그리고 서사, 이런 게 쌓이면 전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종 이방원의 사례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은 단순한 청산의 방식만으로는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강화할 수 없다. 그것을 형성하고 강화하려면 전통적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